손으로 소리를 치료한다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시나요? 오늘은 현대청각학의 가장 최신 치료법 중 하나인 이명의 소리 치료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명난청 완치학교의 민예은 원장입니다. 많은 환자분들이 이명치료에 대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들으시다가 소리치료라는 것들을 딱 처음 듣게 되면 원장님 지금도 소리 나서 죽겠는데 이거 소리 들으면 더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? 라고 하면서 좀 의아해하시고 생소해하시기도 하는데요.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이명의 소리치료의 신경과학적 원리를 알게 되면 이런 원리로 이렇게 치료해야 되는구나 잘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. 소리치료가 이명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명에 발생하는 과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. 우리 뇌는 끊임없이 청각신경을 통해서 모든 소리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어요. 그런데 청력에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특정 주파수 영역대에서 뇌로 들어오는 정보의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. 그럼 그 정보의 수가 줄어드니까 그 부분의 정보를 더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민감해지거든요. 해당 주파수의 신경 민감도를 높여서 이상한 잡음을 내게 되는 게 바로 이명의 발생 원리예요. 그러면 이 이명의 발생 원리를 생각할 때 그럼 소리재활 치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는 크게 세 가지 원리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. 그 중에 첫 번째 바로 청각 유모세포의 재활이에요. 유모세포는요, 파동을 전기 신호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. 유모세포라는 말 자체가 헤어셀이라고 저희가 부르기도 하는데 털 모양의 세포를 얘기하는 거예요. 이 헤어셀의 탄성력이 떨어지면 신호 전달이 잘 안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마치 근육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손상이 되면 부피가 작아지고 늘어지게 되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특정한 운동을 반복하게 되면 근력이 다시 생기면서 짱짱해지게 되는데 실제로 소리 치료가 그 근력 운동과 같은 재활 운동의 역할을 해줘요. 그래서 환자분들 보면 소리 치료를 딱 하고 나서 더 명확하게 들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순간적으로 유모세포의 탐색력이 가해져서 신호를 더 잘 전달하기 때문이에요. 두 번째는 청각의 재구성이에요. 우리가 적절한 소리 자극을 주게 되면 과민해진 청각신경망을 재활성화하게 됩니다. 이거는 마치 특정 근육이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전체적으로 풀어주는 마사지와 같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소리 치료를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 청각신경망에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납니다. 세 번째로 신경의 재조직화가 일어나요. 이명을 발생하는 것은 어떤 손상된 신경 필터와 대뇌 사이에 잘못된 신경 경로가 생긴 거거든요. 이 신경 경로를 다시 끊어주고 재합성시켜주는 이 재조직화 증상이 잘 일어나는 것이 결국 이명이 낫는 과정인데 이는 뇌의 가소성을 활용한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. 이 뇌의 가소성 원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의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. 근데 이 뇌의 신경 재조직화 증상은 특정 뇌의 자극뿐만 아니라 전신의 영향하고도 크게 연관이 있어요. 그래서 이명을 치료할 때 결국 전신적인 컨디션도 같이 치료해줘야 되는 이유입니다. 벌써 한 5년 정도 환자분들 처방을 하다 보면 소리 치료 받은 환자분들 중에 82.5%가 유의미한 증상 개선을 보여요. 특히 치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후가 되면 이명의 고통도라고 하죠. 이명 생활 장애 점수가 평균적으로는 30% 이상 줄어드는 것을 볼 때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주목할 만합니다. 아니요. 모든 소리가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주파수의 소리가 그 역할을 하거든요. 그래서 재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앞서 선행돼야 되는 진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. 그 진단의 과정 중에서 오늘은 이명도 검사라는 것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. 이 이명도 검사는 환자의 이명의 특성을 파악해서 환자에게 정말 잘 맞는 소리 치료를 하기 위한 선행되는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명도 검사를 통해서는 4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.
이명의 위치, 이명의 높낮이를 알 수 있고요. 이명의 강도, 이명이 얼마나 센지 약한지 알 수 있고, 이명의 차폐도 어느 정도 객관적인 레벨에서 이 이명이 가려지는지 알 수 있고, 이명의 고착도, 이명이 얼마나 뇌신경이 강하게 고착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. 이명도 검사의 순서는요, 첫 번째는 어느 정도 세냐 약하냐와 상관없이 이명과 가장 비슷한 주파수를 찾는 것이 첫 번째로 되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이 소리는 우리 환자분의 이명 소리보다 높은가요? 낮은가요?를 물어보면서 이명 소리를 찾게 됩니다. 그 특정 주파수가 찾고 난 다음에는 이 이명의 강도가 어느 정도 레벨에서 가려지고 또 드러나게 되는지, 예를 들어서 66dB 레벨에서는 이명 소리가 가려졌는데 44dB에서는 이명 소리가 이 소리를 뚫고 나온다라고 하면, 아, 이 환자가 느끼는 이명의 강도가 44에서 66dB 사이에 존재하는구나를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명을 다 가릴 수 있을 정도의 백색 소음을 1분간 들려줘서 얘가 얼마나 억제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돼요. 그래서 어떤 환자분들은 차폐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명이 바로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, 순간적으로 어떤 분들은 차폐 신호를 줬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. 결국 이 이명도 검사를 정확하게 해서 환자에게 정확한 음을 맞춤으로 제작하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. 오늘은 이명의 소리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이명도 검사라는 이야기를 처음 해드리면, 와, 그냥 이명 저렇게 단번에 잘 알 수 있는 거 아니야? 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,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. 우리가 안경 맞출 때도 어떤 검안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검사가 훨씬 정확하게 되고 나에게 꼭 맞는 안경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, 사실 이명도 검사나 소리 검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거를 검사해주는 의사분의 숙련도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. 결론적으로 소리 치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숙련된 의사에게 나에게 꼭 맞는 주파수를 잘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어떻게 오늘 이명의 소리 치료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셨을까요? 다음 이명 난청 완치 학교에서도 더 많은 궁금증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명 난청 완치 학교의 민예은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